네, 이탈남 시즌2를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어느 분이신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종북 인사로 규정을 해서 뉴스의 중심에 다시 떠오른 분입니다. 바로 낸시 랭씨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종배라고 합니다. 기다리셨죠?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낸시랭과 강남 친구들 개인전 환영해요. 제가 꽃 선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너무 꽃다발입니다. 예뻐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낸시랭 씨 인터뷰를 하러 온 이곳이 어디냐면 네. 서울에 있는 한 갤러리입니다. 자, 이 낸시랭 씨가 작품전을 오픈을 했는데 잠깐 둘러보시죠. 네. 네. 여기서부터 그냥 네,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의 소울메이트인 마이클 잭슨입니다. 아, 그 본토 발음이군요. 마이클 잭슨. 아, 예, 이게 예. 보토이고요. 저는 따라서 하지 마이클 않겠습니다. 잭슨. 네. 네. 그리고 아까 저의 다 대표작들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많은 거물들보다는 우리나라 분이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건희 회장님.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또 제 유화로 그리게 됐는데요. 뿌띠건이라는 애칭을 좀 붙였어요. 왜 뿌띠건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우리 이건희 회장님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게 저의 분신과도 같은 코코 샤넬 이 어깨에 함께 올라가면서 네, 그것도 본토 발음이죠 지금. 뭔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작년에 제가 내정 간섭전 했을 때 많은 정치인분들 네. 다뤘을 때 우리 코코 샤넬이 어깨에 올라가면서 옛날같이 막 권위적이고 막 무섭고 막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스타와도 같이 국민들과 대중들과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어떤 스타의 이미지로서 작품들을 해서 선보였어요. 그 내정 간섭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죠? 네. 너 등장을 하셨죠? 네네. 그 작품이 팔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어느 분이 사셨는지는 비밀인가요? 그쵸. 컬렉터들을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근데 왜 없죠. 하필이면 그 작품을 샀대요? 그 작품이 최고래요. 아, 그래요? 네. 오. 제 내정 간섭전에서는 많은 예. 정치인분들과 그리고 또 대선 후보자들이 계셨는데 그랬죠, 또 전 그랬죠. 대통령들 계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네, 계셨고. 근데 그 작품들 중에서는 그 작품이 최고라고. 오. 네. 모 그룹. 네. 그래요? 네. 오, 그 최고의 기준은 얘기를 안 했고 그분이. 그분이 굉장히 아트에 관해서 많은 지식과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계세요. 아, 예, 그래서 낸시랭 예. 팝 아티스트의 이 내정 간섭전 개인전 중에서는 이 작품이 가장 최고고 그리고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하고 시리즈로 컬렉팅하기에 제일 좋은 작품 그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 그래요? 그렇게 그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이렇게 그렸을 때 또 아까 말씀하신 내정 간섭전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림을 그렸을 때 같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들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요? 네. 그냥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회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 이건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냥 딱 이렇게 이건희 회장 하면은 네. 어떻게 생각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들죠. 아,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너무나 좋아하고 아부하고 싶고 줄 서고 싶어하는 이러한 맥락과 네. 그리고 공격적이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큰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더 다양하게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이건희 회장으로 정한 건 네. 이건희 회장을 풍자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 저는 풍자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사들은 다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차원이었습니까?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풍자한 게 아니라 예. 이건희 회장을 바라보는 예.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낸시랭과 강남 친구들이라고 이번 개인전을 했을 때 정말 유수이란 거물들을 같이 데리고 초대한 이유가 이들을 자연인으로서 저는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위치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그렇죠. 저기 뭐 테러리스트라고 규정되어 있는 뭐 오사마, 빈라덴, 예. 카다피, 예. 스티브 잡스, 이건희, 마이클 잭슨, 오바마, 그리고 워렌 버핏, 예. 뭐 후진타오, 김정일까지 전부 다 예.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강남에서 재밌게 놀아보자. 물론 저는 이분들을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이분들을. 예. 하지만 저의 예술, 아트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자연인으로서 저는 그러면 함께 초대를 한 건 거죠. 작품전 제목이 강남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강남 친구들이라는 게 아주 저 높이 있고 어디 우리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인물을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여겨서 강남에서 놀아보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바탕 신나게 같이 놀아보자라는 거고요. 또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볼 때 그냥 60대에 잘생기시고 그동안 열심히 자신의 경영을 회사를 이끌어 놓은 그런 그냥 멋진 아저씨 같이 느껴져요. 미남형입니까? 평가시기에? 네, 전 되게 잘생기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저는요. 오, 굉장히 홍콩 배우 같이 생기셨어요. 홍금보? 홍콩 배우, 주윤발, 막 이런 분들 생각나요.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윤발! 그런 분들 생각나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자, 이제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작품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낸시랭 씨의 정체성.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기를 연예인형 아티스트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연예인형 아티스트. 최초입니까? 연예인형 아티스트. 네. 그런데 변희재 대표 아시죠? 네. 우리 변희재 경훈 대표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연예인인데 오빠. 네. 아티스트로 위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제가 개인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뭐 종북 어쩌고 이런 것도 예. 저는 막 카톡으로 저희 친한 기자분들이나 또 지인들이 막 와가지고 알고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또 무슨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아무튼 일단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거니까 사실은 연예인인데 아티스트로 위장을 했다.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변희재 씨, 예. 우리 변 오빠의 의견인 거죠. 저는 변 씨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망언이 될지 아니면 진실된 말이 될지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 씨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걸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자 변희재 대표의 평가는 평가대로 놔두고 네. 연예인형 아티스트라고 하는 자기 규정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제가 홍대미대 학사석사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대학원 때부터 첫 개인전을 시작해서 이번 개인전이 13번째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매년 개인전 하는 걸 굉장히 학교 때부터 강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매년 개인전을 준비한다는 건 작품의 퀄리티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물질적인 면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창조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환경에 합쳐져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켜왔고 단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이랬을 때 빼고요. 예. 네, 다 지켜왔어요. 근데 그런 만큼 아티스트로서 계속 작품을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 제가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은 게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네. 너는 연예인이냐, 아티스트냐?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막 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연예 활동도 하면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어렵게 네. 미학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힘들구나. 한 문장으로 끝내자. 그래서 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연예인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보도용이군요. 보도용. 일단 그렇게 간단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저와 딱 알아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와 같은 미술계에서 나온 아티스트가 네.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디어를 넘나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미술계 쪽 아티스트라고 할지언정 연예인이 하는 활동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배우나 또는 가수가 아니어서 뭐 엠카 같은 데 나와서 막 무대에서 뭐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거나 아니 뭐 드라마에 나와서 막 연기를 하는 건 없지만 예. 어쨌든 연예인들이 하는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미국 보면 뭐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비시즌에는 농구 선수로 뛰기도 하고 네.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뭐 맞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팝 아트의 진짜 최고봉. 그냥 제가 또 되게 존경하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부터는 이런 순수 미술 쪽 아티스트가 아니고 디자인 쪽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자신의 팝 아트를 하면서 셀러브리티, 뭐 영화도 찍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었잖아요. 하지만 전 낸시랭 자체가 걸어다니는 팝아트라는 별명같이 자체가 작품이 돼서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TV 방송 미디어에 나오는 것도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또 다른 퍼포먼스 작업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낸시랭 씨를 두고 4차원이라는 이제 그 수식어가 많이 달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식상하실 테니까. 근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한 방송에 나가서 4차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낸시랭 씨가 네. G-드래곤, 그다음에 샤이니의 키, 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아, 네. 그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앞에 홍석천 오빠도 언급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예. 홍석천, G-드래곤, 그리고 샤이니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 다들 이게 맥락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다들 제가 생각하는 4차원 저의 종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건 다 만나보면 알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 다 만나봐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단 고 박정희 대통령님만 빼고. 그렇죠. 그쵸. 예. 하지만 저는 꿈에서 만났어요. 꿈에서 네.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그분이? 저는 꿈을 꿀 때 현실과 똑같이 꿔요. 굉장히 생생하고 컬러풀하고 입체적이에요. 그래요? 제가 인셉션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꿈에 컬러가 되나요? 흑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꿈은? 저는 흑백은 못 꿔봤고요. 네. 지금 이 현실같이 보다 더 컬러풀하고 더 입체적이고요. 나이트메어 같이 이렇게 딱 여기 잘려지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저는 악몽을 꾸는 건 정말 싫어해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몽 꾸는 거예요? 진짜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진짜 아픈 걸 진짜 느껴요? 아파요. 자면서?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셉션 영화 보셨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렇죠. 더 오버돼가지고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꿈속에서 만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대통령이 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마찬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 꿈속에 등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미지가 없는데 네. 굉장히 날씬하시고 지금도 미인이시잖아요. 네. 얼굴은 살짝 다르신데 네. 굉장히 뭔가 순수하고 되게 좋으셨는데 굉장히 어두운 느낌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카리스마가 느껴졌는데 이 둘의 관계가 제 꿈속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했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둘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느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떠한 하나로서의 느낌을 꿈에서 가졌거든요. 사실 부녀지간이기도 하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요? 네 마치
아바타 있죠. 예. 그 아바타 영화 봤잖아요. 봤죠. 토템 같은.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종족이라고 보십니까? 낸시랭 좀 씨와? 달라요.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리지널이시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할 때도 각각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죠. 네. 예. 심수봉 씨 그것도 부른 것도 다 제가 그 연관이 느껴져서 그 곡을 선택을 했고 아 정말 무언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네.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모르겠는 건 거예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게 알고 싶어서 하나의 또 퍼포먼스적인 맥락이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선곡을 해서 그러니까 4차원이다, 같은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기존의 규범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 가지고 창조적이고 하는 이런 걸 뜻하는 겁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언급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제 정치인이나 사회 유명 인사 중에서도 같은 종족으로 그러니까 낸시랭 씨께서 분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 정치인 이나 뭐 사회 유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같은 종족 같은 종족이라고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네. 비슷하게 어떠한 그 맥락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 우리 강남 좌파의 대표적인 예.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안철수 네, 전 안철수. 원장. 네. 아 그래요? 안철수 전 후보. 어떤 점에서요? 그것도 느낌입니까? 느낌도 그렇고 원래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으셨잖아요. 의사셨다가 그렇죠. 또 경영인으로서도 또 모든 걸 다 큰 획을 찍으시고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처음에 안철수 바이러스 뭐 백신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알았는데 그런 거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인류애적인 게 있고 예. 이러하면서 결국에 이제 정치적 쪽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 역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고 그러한 사람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걸 이룩해내고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 이것만 하는데 왜 또 딴 거 건드려 막 무슨 뭐 욕을 하고 질타를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과 신념대로 예. 대의를 위해서 긍정적인 어떠한 여파, 에너지, 영향력을 위해서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그런 굉장히 점에서? 크게 보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저분은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요? 네. 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종족은 아닙니까? 저분은? 저와 같은 종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저기 네. 그 김정일 그 북한 국방위원장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보단 그 위에 김일성 예.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돼요? 김일성 북한 주석이었죠.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왕이죠. 그렇죠. 북한의 사회에서 왕이었던? 뭐 왕조 사회라고도 평가합니다. 네. 예. 저는 오히려 그분이 네. 같은 종족의 그 에리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네. 낸시랭 씨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뭐 좀 창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기존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할까요? 좀 개척해 들어가. 여기에 제가 예. 생각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예. 네,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건 이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럼요. 뉴스와 예. 동시에 믿을 수 없는 팩트거든요. 게다가 또 재임되셨잖아요. 네. 저희 같은 종족입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종족이 뭔지 이제 조금 어설프게. 여기 마이클 잭슨도 저희 종족이에요. 그래요? 어떤 네. 점에서요? 마이클 잭슨. 외계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낸시랭 씨가 이야기하는 그 같은 종족의 기준은 개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아요. 새로운 문을 열어 파이어니어적인 제치는 거. 그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정신이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남다른 그렇죠. 자신의 그 세상을 남들이 뭐라 하던 그거를 해나갔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점.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언정. 예.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분이 이제 이 청와대
누굴까요?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투표를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낸시랭 씨를 그 이름 석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 4.11 총선 전에 이제 투표 동료 퍼포먼스를 했었고. 퍼포먼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맞는 겁니까? 제가 예. 2012년 한 해는 굉장히 폴리틱한 정치적인 걸 컨셉을 가지고 한 게 맞아요. 왜 그랬어요? 일단 제가 미술계에 있으면서 네.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대학원 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까지 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네. 미술계가 저희 홍대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음. 우물한 개구리죠. 네. 하지만 제가 2003년에 초대받지도 못한 주제 초대받지 않은 꿈과 갈등 터부 요긴이라는 주제로 제가 퍼포먼스 작품을 하면서 또 최초로 데뷔하게 된 게 패션지 바자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미술 잡지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술계를 알게 되고 미술계에서 열심히 놀면서 미술계가 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핫한 곳이 어딜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연예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계와 넘나드는 어떤 그러한 아이콘이 되고 그러한 작업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디어도 나오면서 저희 네. 퍼포먼스 작업 그리고 콜라보 작업 방송들을 한 건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예계가 굉장히 핫하게 느껴져서 네. 연예계에 이제 관심이 쓰여져가지고 그러한 작업들을 했고 이제 연예계보다 정치계가 더 핫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팝 아티스트라면 당연히 뭔가 반짝거리고 블링거리고 핫한 곳에 관심이 쓰여지고 그 소재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12년 한 해는 아주 네. 풀필링하게 정치적인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4.11 투표동료 앙 퍼포먼스 그리고 119 청와대 예. 투표동료 앙 퍼포먼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연예인들의 사회 참여 찬반대 토론을 변희재 씨라는 분과 저도 봤어요. 네, 하게 돼서 큰 히트를 치게 됐고요. 그건 정말 예상 못한 거였어요. 예. 그리고 2년 동안 준비해온 저희 내정 간섭 그림 전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낸시랭 씨를 종북주의자라고 누군가가 규정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귀요미 우리 변씨 귀엽게 봐요. 얼마나 이렇게 주목받고 싶고 뜨고 싶으면은 예. 많은 정치인분들 언급을 해도 봐주질 않으니까 예. 저를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요새 좀 핫하잖아요. 아무도 변씨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고 예. 그분 말을 뭐 귀담아 듣겠어요? 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사세요. 근데 결국은 변희재 대표로부터 종북이다라고 하는 분류를 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한 해의 그런 그 활동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투표 동료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투표 동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한국 사회는 일정한 정치적 공식 비슷한 게 있는데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야권에 유리하다 뭐 이런 류의 공식.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정 간섭전을 이제 벌였는데 거기에 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물론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친노 종북을 또 그 지지하고 이러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광의의 종북이다 이런 규정에 이른 거 아닌가요? 뭐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는 그 종북이 뭔지 몰랐고 막 카톡으로 왔을 때 내시야 너 큰일 났다. 너를 뭐 종북으로 뭐 누가 뭐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막 검색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종북, 뭐 종북, 뭐 그리고 그 변 씨가 말한 친노 종북 무슨 파 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근데 저는 나르시시즘을 얘기를 해서 한 방송에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회자가 됐었는데 전 낸시랭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저는
친노 무슨 파요? 친노 종북이란 말을 친노 쓰죠. 종북. 예. 친낸 종낸 네. 종낸 낸파. 예. 네, 친낸 종낸 낸파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작년 4.11 총선 전에 투표 동료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국적 갖고 계시죠? 네, 현재 국적은 미국 맞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권이 지금이 없으신 거죠? 네,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네.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꼭꼭 투표하셨어요? 투표권이 원래 없어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서 다 이중 국적이 가능하대요. 네. 그 당시 때는 좀 고위층들은 이중 국적을 다 갖고 계셨고 저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거든요. 어쨌든 제가 대학교를 이제 홍대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이제 투표날 되면은 항상 노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다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아지트 가서 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저의 아트를 하면서 더 깊이 이 사회와 또 인류와 또 저의 작품 세계 또 저 낸시랭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큼 학자금 문제도 너무 커서 학생들이 평균 졸업할 때 3천만 원 빚을 갖고 나온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불면 토로하기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누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가족까지도 붕괴되는 이 학자금 현실을 누가 그럼 잘 풀 수 있을지 정말 이 나라 잘 이끌어 나갈 분들을 국회의원부터 대통령까지 투표에 참여하라 놀지 말고 그런 맥락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낸시랭 씨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해서 투표, 그러니까 한 표 행사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저 이중 국적 다시 되니까 한국 국적 다시 제 주민등록증이랑 취득할 거예요. 제가 개인전이랑 여러 또 연극 버저이너 모놀로그라는 작품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개인전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제 할 계획이시군요. 그러면. 그럼요. 네, 우리나라 국적 취득해서. 그러면 이제 그 네, 내년에 투표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잘하면 투표하실 수 있겠네. 그럼요. 대한민국 국적을 제가 다시 취득해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겁니다. 그때 그 투표 인증샷 꼭 남기세요. 네. 알았죠?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대강을 반대한다 해도 기사가 안 나가죠. 무슨 뭐 김여진 씨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이 반대하면 기사가 한 3, 40개가 쏟아지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똑같은 수준일 거예요, 아마 어머니나. 그럼 왜 똑같은 전문가가 아닌데 누가 발언하면 기사가 40개 나가고 누가 발언하면 안 나가고. 이게 이른바 인지도에 대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연예인들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민감하고 전문적이고 중요한 문제 얘기하려면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 이제 그 문제 제기는 뭐냐면 뭐 연예인이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좀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이거는 물론 변희재 대표가 이런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맥락으로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버렸을 때 그것이 또 이제 그 기억난다. 사회적으로 큰 상대적 자연인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느냐. 네. 그럼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이런 맥락으로 네네.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제가 그래서 봤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잘 아는 사람들만 언급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만 얘기해야 되냐 제가 아마 말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민주주의 국가가 뭐예요? 그러면 다 입 다물고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든 니네들은 그냥 닥치고 따라라 이건가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주권이 다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정확한 정답 역시도 없는 거죠. 근데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인이라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그럼 표현의 파급력은 일반 자연인과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네. 변희재 대표는 이제 이 맥락에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장 강력한 거는 미디어의 파워인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의 말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면 정치인들보다도 더 크다면 그러면 그 미디어는 편집이 되고 방송에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 아닐까요? 변희재 씨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다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할 때 잘못 알고 했을 때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저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떠한 대통령이 왕이 돼서 정치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결과 나쁜 것일 수도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다.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나를 모욕했어. 발언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줬어.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걸로 고소를 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개인들일 테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뭔가 커다란 파워풀한 또는 유명한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게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갑의 입장에서 만약 고소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촌스러운 거죠. 아, 그래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할 때 낸시랭 씨를 두고 종북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낸시랭 씨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예.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변 오빠 굉장히 귀엽게 봐요. 우리 귀요미 변희재 씨. 어떤 점이 그렇게 귀여워요? 어쨌든 저와의 그 토론은 그냥 토론일 뿐인데 너무나 많은 네티즌 분들이 막 변희재 씨 뭐 KO 완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처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랭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자꾸 저를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귀요미 변희재 씨 낸시랭 트라우마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 짠합니다. 우리 변 오빠 화이팅! 저 근데 뉴스를 보니까 변희재 대표가 이제 그 TVN에서 이제 하는 쿨가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녹화 과정에서 낸시랭 씨와의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저는 우리 변 씨의 애티튜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허락하겠습니다. 어떤 태도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좀 애티튜드가 굉장히 조금 저질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여기에서 굳이 제 전시 오프닝 앞두고 구구절절 제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좀 더 좀 순수하고 멋있고 좀 구린 게 없이 나오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깃든 곳에서 알몸으로 달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왜냐면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인데 더 획기적이고 더 천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의 몸으로 와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궈낸 그 시간들 그 숨소리 그 모든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들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올 누드라고 그래서 나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야하고 섹시한 이런 게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을 때 같이 그런 자연인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그 전체를 100% 싱크로율을 맞추면서 느끼고 싶다라는 아티스트의 숭고한 스피릿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누드로 달리고 싶다는 것은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나를 때 비행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갑자기 확 오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공 가도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도 걷다가 경보다가 뛰다가 날아오르게 되죠. 어떠한 그러한 컨셉추얼 맥락도 제가 함께 갖고 있어서 전력 질주 하고 싶다라는 거였지 어떤 미친년같이 보이고 싶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팝 아티스트고 저의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싶은 하는 걸 제가 즐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안에 좀 맥락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르친다고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야죠. 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어떤 작은 바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라디오스타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봤어요. 네. 보고 나서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이 됐는데 과다 노출하면 범칙금 5만 원 이게 나왔어요. 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올렸죠. 어떻게 올리셨어요? 저 이외에도 뭐 곽현아 씨나 또 이효리 씨가 네네네. 트위터에 뭐 어머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올리신 거를 봤어요. 저는 5만 원이 범칙금이라고 그래서 제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5만 원권의 심사임당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5만 원권을 딱 이렇게 하고 나 잡아봐라.
이렇게 좀 위트 있는 또 퍼포먼스적인 오, 그 작업으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했고 또 제가 심사임당이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 예. 5만 원권에 예. 제가 4.16 투표 동료 앙 퍼포먼스 했던 저의 몸, 앙 피켓과 비키니 러브, 사랑이라고 써 있는 거를 이렇게 합성시킨 것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임당을 모욕한 게 아니냐 어쩌냐 난리가 많았는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심사임당 정말 너무 존경하고 대단한 아티스트죠. 굉장히 인텔리전트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아티스트였어요. 그렇죠. 맞나요? 예. 저는 심사임당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낸시랭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그 옛날에도 그 한복에다가 갑자기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이 자체가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심사임당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로 생각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모욕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좀 결례가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팝 아트 하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영역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다음에 또 낸시랭 씨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라든지 작품 전시회도 하셨고, 근데 또 그거에 또 낸시랭 씨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호응이 컸던 것도 젊은 층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낸시랭 씨의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고도로 계산된 하나의 마케팅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뭐 그런 거 아닌데? 네. 네. 그래요? 네.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의 그냥 일방적인 해석일 뿐입니까? 역시 저 낸시랭은 저 낸시랭은 걸어다니는 팝 아트라는 별명답게 낸시랭 자체가 작품이자 브랜드가 맞다라는 걸 이 순간에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렇게 여러 가지 담론이 나오는 게 바로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의 가장 중요한 핵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미술, 그 안에 팝 아트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작품을 작가가 해냈을 때 그 작가가 말한 멘션, 자체, 작품, 활동 이 자체가 새로운 이즘을 만들어내고 담론을 제시하고 다양한 담론을 제기하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렇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겠죠.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그쵸. 이런 맥락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피카소, 달리, 워홀이에요. 네. 물론 더 훌륭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세 분들이 가장 큰 획을 긋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다작을 하고 또 현세에 있을 때 최고. 제 지도 교수님 이도식 교수님께서 대학원 때 질문하셨었어요. 역사책에 남고 싶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냐, 아니면 당대 최고가 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냐. 그때 당시는 모두들 교과서적인 역사책 속에 남고 싶은 아티스트 되고 싶습니다 했지만 저 혼자 손을 번쩍 들고 저는 이름 석자 안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당대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런 거였죠. 속으로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겠죠. 자, 그리고 우리 낸시랭 씨를 아주 어렵게 만나 뵀으니까 또 한 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 교수. 네. 진중권 교수는 저희 이탈남에도 6개월 동안 고정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진중권 교수님 네. 사랑해요. 보니까 진중권 씨가 이렇게 스키니하신 게 이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트위터로 또 굉장히 그걸 또 좀 마음에 좀 담아두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것도 서운하긴 했어요. 어떤 거요? 뭐 예전에는 호박인 줄 알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지금은 뭐 미인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섹시 멸치했는데 마지막에 from 섹시 멸치는 굉장히 위트 있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우리가 레벨이 서로가 조금 맞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식으로 하는 거는 참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인텔렉추얼한 그런 위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이 트위터 공간 말고는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나보시거나 이런 기회는 없으셨죠 지금? 예전에 뭐 책을 읽다라는 어떤 교양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 예, 예. 네, 뭐 파워 인터뷰 같은 거에 고정으로 예, 예. 네, 그런 시사적인 거 그런 거에 고정 패널로 해서 방송에서 제가 20대 때 아. 뵌 적은 몇 번 있고요. 그 논란 벌이기 이후로는 전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본 적이 없고. 네, 그럼 실제로 한번 만나볼 적- 계획은 없었어요? 뭐 뵙게 되면은 뵈면 좋죠. 그래요? 일단 네, 제가 또 어쨌든 우리 진중권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인텔렉츄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식인층들 중에서도 손으로 꼽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같은 종족은 아니고. 저랑 같은 종족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네. 만약에 이제 그 대면을 한다. 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으세요? 일단 허그 먼저 해야죠. 우리 예. 화해의 허그. 어.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 어쨌든 갑자기 질문된 라디오스타에서든 뭐 트위터든 우리가 화해를 했으니까 네. 이제 맨투맨으로 실제로 봤다면 이제 허그를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거대 담론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이러한 것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아트를 통해서, 뭐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낸시랭 씨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질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일단 2012년은 정치적 컨셉을 확실히 가져가서 한 해를 작품을 확실히 잘 끝냈고요. 앞으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농성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유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특정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보호든 뭐든지 간에 네. 유기견 보호든 이런 거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쭉 가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낸시랭 씨의 그러니까 정치 참여,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작품 활동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낸시 랭을 떠나서 네. 그냥 자연인 낸시 랭으로서도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지금 한국이잖아요. 네. 전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고 모든 국민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요. 애정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곡하신 공옥진 여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집회 현장 이런 데 와서 이제 그 춤을 추시고 막 이러신 적도 이제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어느 그러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제안을 하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근데 그런 걸 가졌을 때 저는 저 낸시랭 스타일로 하겠죠. 그렇죠. 저는 물론이죠. 그냥 예. 획일적으로 뭐 무용가시고 뭐 평론가시고 이런데 여기 와서 이 농성에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더 저만의 세련된 방식으로 아티스틱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 자체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싶고요. 네. 한 예로 탈북자들을 위한 네네네. Cry With Us라고 차인표 씨랑 신혜라 씨가 네네네. 리딩하셔서 하는 그런 거에 제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거로 영어로 낭독하는 어떠한 그러한 행사에는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우리가 균일한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거에는 언제든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낸시랭 씨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 와서 지금 1시간 가깝게 낸시랭 씨와 좀 인터뷰를 쭉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오픈하는 바로 이날이에요. 네, 이제 한 지금 시간 후면은 그렇죠. 1시간 후면은 네, 개인전 세레모니가 오픈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겁니까? 네. 한 분, 두 분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개인전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이제 관람객들, 평론가, 컬렉터, 그러니까 이 전시와 작품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작품 전시도 하나의 또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많이 의견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저 같이 손 잡아주세요. 네. 낸시랭과 강남 친구들 2013년 낸시랭 개인전이 드디어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오픈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4월 6일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작품 즐겨주시고 트위터나 SNS로도 저랑 많은 소통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결코 단순한 잣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받는 사람, 그 당사자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낸시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